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한 사회용어를 알고 계시나요? 아무것도 모르신다고요? 혹은 조금은 알지만 잘은 모르시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정훈입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인다 1부에서 소개해드릴 사회 용어는 수저계급론입니다. 수저계급론이라고 말하니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말하면 어떠신가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수저계급론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펀치의 밤이 되니까. 수저계급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는 자조적인 표현의 신조어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지위나 계급을 수저라는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개인의 부모와 자산의 소득과 수준에 따라 다른 경제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선곡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있음을 의미하는 슬픈 용어입니다. 크게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수저는 좋은 가정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흙수저는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금수저와 흙수저 사이의 환경을 은수저, 동수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커뮤니티나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볍게 쓰이는 유행어 정도였지만 이제는 뉴스나 기사같이 공식적인 곳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만큼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 수저계급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물론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평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최근 가장 크게 돋보이는 시기는 대학 입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분석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능 성적이 높다고 나타났어요. 이는 사교육이 입시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쓸 수도 있겠네요. 수저계급론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현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과 사회적 엘리베이터의 고장 등이 있는데요. 먼저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었죠. 이 문제가 야기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꼽을 수 있지만 그중 이 수저계급론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은 양육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큰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발서부터가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의지조차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기도 하죠. 이에 자녀를 양육할 충분한 경제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아이를 낳아 무책임하게 기르는 행위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의견이 최근 대세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저출산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회적 엘리베이터의 고장은 무슨 말일까요? 우선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계층을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하는데요.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것도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는 것도 모두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그 말은 즉 계층 이동이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상류층은 자녀가 자신들의 소득과 계층을 물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계급제 생산 욕망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신조어인 수저계급론에도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유래에 관해서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이제 수저계급론의 유래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즉 입에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는 영어 관용구인데요.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고 태어나자마자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풍습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네요. 이 관용구에서 수저계급론의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유래에서 은수저라는 말을 차용해 흙수저와 같은 단어가 탄생했으며
수저계급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됨에 따라 금, 은, 동, 그리고 흑수저계급의 특징 역시 구체화되었습니다. 수저계급론의 시초에는 한국 사회에서의 부의 대물림과 그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가 있습니다. 1900년대를 시작으로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논란들이 청년 실업, 부익부 빈익빈 등의 각종 사회 문제와 맞물리면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수저계급론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이 유래를 살펴보니 수저계급론이라는 용어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슬픈 이야기지만 수저론 기준표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기준표에 따르면 자산 3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3억 이상인 사람은 다이아몬드 수저, 자산 20억 이상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이상인 사람은 금수저라고 하네요. 이들이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이어서 자산 5천만 원 미만 또는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은 흑수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기준표의 존재 이유도 모르겠고 별로 신뢰하고 싶지도 않은 지표인 것 같아요. 개인의 그리고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권, 하위권을 구분하는 사회가 정말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수저계급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가 흥미로워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제 용어가 적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진의 We All Lie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방영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OST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드라마와 함께 큰 인기를 누렸던 노래이기도 하죠. 2부에선 1부에서 알아본 수저계급론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스카이캐슬 안에서 자식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시켜 부의 대물림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명문가 사모님들의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1화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며 마지막 회에는 23.8%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려한 막을 내렸어요. 이 드라마에는 대한민국 상위 0.1% 그리고 중산층과 기초수급자까지 다양한 사회계층의 인물이 등장해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추악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일부에서 알아본 수저계급론과 잘 들어맞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에는 계급의 재생산과 대물림을 위해 그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등장인물이 사실은 결혼이라는 사회적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계급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계층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럼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꼬 화사의 주지마. 그럼 지금부터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유현미 작가가 각본을, 조연탁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각본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방영 당시 조연탁 PD의 연출은 극찬을 받았습니다. 등장인물의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거울을 통해 보인다던가 죽은 동물을 클로즈업해 상황을 극대화시키는 등의 연출이 시청자들을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또 배우들의 연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극중 한서진 역으로 등장하는 염정아는 폭발적인 연기력을 보이며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때로는 표독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때로는 절절한 모성애를 보이는 엄마의 모습을 표현하며 양면적인 연기를 어색함 없이 해냈습니다. 김주영 역의 김서형, 강예서 역의 김혜윤 역시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김서영은 서울대 진학률 100%의 입시 코디네이터로 등장해 절제된 카리스마를 보였고, 김혜윤은 공부에 대한 욕심이 넘치는 우등생 역할로 등장해 잘난 척을 많이 해서 재수 없으면서도 사랑스러운 연기를 보였습니다.
스카이캐슬을 통해 입질이 다진 이 두 배우는 이후 드라마 마인과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주연을 맡기도 하며 배우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함께 듣고 온 노래는 어바웃의 너여야만 해였습니다. 이 노래도 위올라이와 같은 스카이캐슬의 OST입니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상류층의 욕망을 다루는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사실 이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에는 일명 흑수저인 등장인물 해나가 있었습니다. 해나는 수재들만 모여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신화고등학교에서도 1, 2등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요. 또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성취욕을 지닌 인물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혼모의 딸인데다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마저도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있어 지옥 같은 가난 속에 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나는 자신이 가장 쉽고 빠르게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좋은 대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일명 금수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의해 고초를 겪게 됩니다. 결국 해나는 드라마 마지막쯤에 계층 이동은커녕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흑수저인 해나는 그 많은 능력을 갖추고도 결국 계층 이동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더라도 부모의 부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수저계급론이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폐해인 것 같아요. 흑수저로 태어나면 평생 가난에 허덕여야 할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평생을 호요시켜도 될까요? 소득 수준으로 구분되는 이분법적인 사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 수저계급론 용어의 가치가 희미해질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원우 민규의 비터스윗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회영어와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어떠셨나요? 수저계급론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나요? 오늘은 입시에 초점을 맞춰 수저계급론과 관련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영화 기생충도 또 다른 느낌의 수저계급론을 드러낸 문화입니다. 상류층과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가족 드라마 영화로 그들의 극명한 생활상을 드러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조적이고 슬픈 용어인 수저계급론, 이제 때와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을 꼬집는 사회 용어였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요약된 예시 하나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금수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짧은 예문을 만들어 보며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 문화를 통해 다양한 사회 용어를 접해보는 방송 아는 만큼 보인다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사회 용어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풍부하게 만들어드릴 더 유용할 용어와 더 재미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제작 연출을 맡은 임혜영, 기술의 도은서, 모니터의 강정윤, 그리고 진행의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